예, 안녕하십니까. 질푸쌤입니다. 이번에는 입찰표 작성 한번 해볼게요. 앞에서 시스템과 법제 제도, 서류 이름들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죠. 저랑 배우시면 왜 이런 서류가 필요했지? 이런 것들이 좀 알게 되는 경향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일 입찰표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가 볼게요. 3개의 서류를 나눠줍니다. 법원 가면 입찰 봉투 빛이 되어 있고요. 기일 입찰표도 출력이 막 돼 있어요. 그리고 매각 보증금 봉투, 10% 보증금을 넣는 봉투 얘기하는 겁니다. 요 3개를 주는데 이걸 받아서 이제 각각 어떻게 쓰는지를 볼게요. 기일 입찰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매각 기일이란 뜻이겠죠? 자, 앞 강의 보고 오신 분은 매각 기일이 뭔지 이제 다 아시죠? 우리가 법원 가는 날, 그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 날, 그러면 매각 기일에 뭘 한다? 낙찰이 아니고 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금액을 써가지고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이 수험 비원 방법을 예로 들었지만 이 앞에는 뭐 서울 남부지방법원이면 서울 남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입찰 기일은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사건 번호는 뭐뭐뭐뭐 타경 이렇게 돼 있어요. 경매 사건은 타경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 번호는요. 없으면 그냥 다 1번이에요. 한 개만 있으니까. 근데 매각 물건이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4, 5개.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타경 번호가 같은데 매각 물건 번호는 다 다른 걸 의미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개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1번이라고 쓰거나 안 쓰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선생님은 그냥 무조건 1번 쓰는 습관을 가지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게 편하지 않나? 왜냐하면 대부분의 물건은 물건 번호가 없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안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야, 난 물건 번호가 있었는데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면 쓰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고 전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본인하고 대리인이 입찰하는 게 달라요. 본인 직접 가셨을 때를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쓰시는 거고 본인이 본인 인적사항을 쓰는 게 여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대리인이 갔을 때는 별지기재 인적사항과 같음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셔도 되고요. 본인을. 그럼 대리인은 이제 대리했던 사람이 가서 자기 이름과 인적사항을 쓰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본인과 대리인이 갔을 때가 다르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본인 기준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본인은 이렇게 인적사항 쓰고 대리인 자리는 비워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대리인이 갔다면 대리인 자리는 쓰고 위에는 별지기재 목록과 같음이라고 쓰신 다음에 뒤에는 위임장을 첨부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금액을 쓰신다고 쳤을 때 1억을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본인이 1억을 쓸 거면 1,000만 원은 20%니까 보증금으로 내는 거냐?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이 보증금은 매각 물건을 띄웠을 때, 법원에서 띄웠을 때 그 매각 물건상, 타경 번호에 나와 있는 매각 물건상에 기록이 아예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3억을 썼으면 여기 3천을 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3억을 쓴다 해도 1,000만 원 쓰는 거예요. 이 금액은 그냥 정해져 있어요. 10%로. 혹은 재매각일 경우에는 20%로. 그러니까 처음에 감정가가 1억으로 나왔다면 1,000만 원이지만 1회 유찰돼서 7천으로 나왔으면 얘는 700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표기를 해줘요. 아예. 알겠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최저 매각가라고 부르는데 10%는 최저 매각가의 10%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찰자 홍길동 쓰고 나서 여기다가는 반드시 도장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없을 때는 본인의 지장을 찍어주면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게 낙찰이 안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입찰을 하면. 그럼 낙찰이 안 됐을 때 돈을 돌려줄 때 이게 있으면 거기서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도장을 찍는 소요 없이 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적어서 제출하는 게 좋다. 그 다음 이제 봉투 작성을 한번 해볼까요? 보증금 봉투는 앞면이 이렇게 생겼고 뒷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앞면에다가는 타경 번호 쓰고요. 물건 번호는 없으면 안 쓴다 그랬죠. 저는 안 쓴다 그랬죠. 이름 쓰고 도장 찍습니다. 대리인이면 대리인에다가 도장 쓰고 입찰자에다가는 입찰자 이름을 쓰면 돼요. 만약에 홍길동이 입찰자고 대리인이 질부면 입찰자 홍길동 대리인 질부 위에 거에는 도장 안 찍고 대리인에다가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밑에는요. 봉투 접은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3개가 도장 찍는 란이 있어요. 이거 찍어도 되고 원래 찍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안 찍어도 별말 하지 않습니다. 신기하게. 그러니까 봉투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입찰 봉투는요.
입찰봉투는 앞에다가 입찰자 이름을 쓰고 자기가 본인이 직접 갔으면 도장을 찍는 거고, 대리인이 갔으면 입찰자는 입찰자 이름을 쓰고 대리인 누구 하고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원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됐을 때 호명하는 방식이 입찰자 홍길동의 대리인 즐부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안에 봉투 위에를 딱 보면, 열어보면 여기도 사건 번호를 기록하고 물건 번호를 기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뜯어주는 절취선이에요. 이 표딱지를 들고 있다가 이 표딱지에 공무원이 고무인을 확 찍어주는데 여기 숫자가 뭐 121 이렇게 찍혀요. 그럼 이걸 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21 찍고 121 있으니까 봉투가 같잖아요. 그래서 본인인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표딱지를 들고 가가지고 내가 낙찰 받았으면 그 권리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방식 아시겠죠? 자, 이거를 해야 될지까지 몰랐는데 이런 란이 있는데 접으면 여기에 이제 스테플러를 쿡 하고 찍으면 돼요. 근데 이게 봉투상으로 좀 이게 잘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안에 서류를 같이 찝히지 않도록 조금 이렇게 당겨가지고 위에다가 해서 이렇게 맞게 찍어주시면 돼요. 안에 서류랑 같이 찝으면 하면 툭 떨어지겠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거는 좀 잘 안 알려주니까 스테플러로 찍으면 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자용 수취증이라고 하는 걸 끊으면 나온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연결번호라고 되어 있는 이 두 개가 이제 고무인 찍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낙찰 후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